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날 좋은 휴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 풍경처럼 자연스럽죠.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 같은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난해 1,50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그만큼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에 앞서 김제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 용량 변경으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는데요. 이 문제 최영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폐기물 처리장, 또 장례식장과 같은 기피시설로 인한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김제는 특히 호남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잖아요. 폐기물 처리장 들어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인 것도 분명하지만 이제 산업단지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이 좀 설치가 의무화돼서 아마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를 살펴보면 원래 2016년까지 이 김제 산단에 생기는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 용량이 한 18만 정도였는데 한 120만으로 6배 증량을 네.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김제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전체 양의 10만 톤 정도면 한 11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김제 산단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의 폐기물까지 이제 비용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이제 김제로 모이게 되는 거니까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환경적인 영향과 함께 굉장히 왜 산단 설치해놓고 폐기물을 받느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폐기물 용량을, 매립 용량을 6배나 확대해달라는 이 업체 측의 의견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논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민간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이곳에 4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7개 면적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매립 용량을 애초 계획보다 6배 많은 111만여 톤으로 늘리겠다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매립장 조성 자체에 부정적이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업체 계획대로 폐기물을 묻으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오염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수질 문제, 지하수 문제, 토양 문제, 이 용량을 이 지평선 산단에 매립하겠다는 것은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주민 반발에 전라북도는 업체 측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라북도, 2심은 업체 측이 승소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나 했지만 법무부 요청으로 전라북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업체 측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고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업체 측의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시 승인하지 않으면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논란이 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특혜 조항이 있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업체 측에서 매립 용량 변경을 신청할 당시에 정관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도 걸러내지 못했고, 심지어 2심 재판부에서도 전라북도의 대처가 미비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했다고 하는데, 물론 도에서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업체의 어떤 행정소송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 2심에서는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1심과 2심이 왜 좀 사유가 다른지 이걸 살펴보면은 이제 전라북도가 용량 증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죠. 거부하면서 한 3가지 사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분양 대행 업체가 있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세운 분양 대행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용량 증가를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권이 있다라는 취지를 했는데 거기에도 기대권 자체는 인정받을 수 기대권 인정받을 수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 폐기물이 처리할 용량이 부족하니까 뭐 전국적으로 여기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한 3가지 사유 정도를 들었는데 이제 1심에서는 뭐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보았고 두 번째는 뭐 매립 용량 증가에 대한 기대권 자체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았고 세 번째는 뭐 산업 폐기물 용량에 대해서 무슨 전국적인 양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전라북도가 이렇게 보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법상에 따라서 500m 안에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500m 안에는 주민이 없다. 그리고 500m 밖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협의를 했고 다른 마을들만 못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그거에서 거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분양 대행사가 기대했을 때 용량이 증가했던 걸 기대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매립 용량이 부족한데 여기다 많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1심과 2심이 사유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는 환경 침해가 계속 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같이 환경 영향 평가가 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좀 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니네들 입증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아마 미혼 쪽이라도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형식상으로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에서 도에 대해서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2심 재판 이후에 이 법무부 요청으로 전라북도가 상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법무부는 왜 이런 요청을 한 건지 또 이미 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전라북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법무부의 지휘권이라는 게 사실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모든 행정청, 그러니까 뭐 전라북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행정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항소심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항소심을 패소했는데 상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법무부에 물어보면 법무부에서는 이제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지휘가 저는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심에선 분명히 전라북도가 이겼고 항소심에서 졌으니까 사실은 이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다른 가운데 분명히 대법원의 판단을 좀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게 사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 다음 답변에서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까 3가지 처분 사유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거부 처분을 했잖아요. 이 3가지 처분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3가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거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행정소송의 기판력에 걸리지만 다른 사유를 들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니네들이 애초에 직량에 대한 거부 처분할 당시에 좀 거부 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분명히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다시 그냥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뭐 당장 이게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용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가 그 취지거든요. 예. 네, 결국 이 전라북도가 업체 측의 의견을 들어줘서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또 승인하지 않는다면 업체와의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된다는 결론인데요. 도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결국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도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다시 용량 증가를 그냥 뭐 법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뭐 용량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순간 엄청난 본인들의 어떠한 책임도 있는 거고 예.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왜냐하면 용량의 증가라는 건 사실은 전적으로 도의 권한인 거예요. 여기서 도의 권한을 뭐 용량이 그러면 100만 뭐 지금 10만 제곱미터인데 100만 제곱미터인데 1000만 제곱미터도 늘려달라고 늘려줘야 돼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적으로 도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네. 도의 권한인 건데
그 권한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사용하지 처음부터 조금 않았을까. 어긋난 거죠. 예, 지금 다시 사용을 하면 돼요. 그 권한을. 네. 부디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상생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